안녕하세요.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삐딱한 포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삐딱토크 시즌4 삐딱한 포차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손인석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그 삐딱포차가 그동안 좀 쉬었어요. 제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일주일 쉬었더니 뭐 세상은 그대로인데 저만 괜히 외로운 것 같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교수님이나 회장님 멀쩡하십니다. 제일 먼저 걸릴 분 같았는데. 아니, 우리는 맨날 그 술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들어와도 뭐. 소독파라. 네, 맨날 소독. 회장님 어떻게 버티십니까 그러면은? 뭐 저는 사람 많은데 잘 안 가니까요 원래. 술만 마시고. 뭐 제가 보니까 뭐 이강희 전 의원, 또 충청 타임즈 문종국 사장님도 걸렸고, 그다음에 최상천 청주 상공회의소 본부장님 지금 열심히 투병 중이라고 한답니다. 뭐 잘 버티시고 완치하셔서 또 조만간 소주 한 잔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 지 한참 됐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막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이 계속 뭐 앙앙거리던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해서 또 삐딱하게 정치 이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어제 그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청와대에서 밥 먹었대죠. 2시간 넘게 밥 먹었답니다. 밥만 먹었답니까? 근데 저는 요거 말씀하시기 전에 네. 그 지금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특징을 알아요. 특징. 네. 코로나 걸린 사람들? 네. 어떤? 그분들이 맨날 술 먹으면 투병을 먹어. 각 2병? 맥주 2개, 소주 2개? 네. 이게 투병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홀수를 먹어야겠네. 네. 이거 큰 팁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제 청와대에서는 네. 몇 병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 어제 어떻게 뭐 아시는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와인 먹었다고 와인. 뉴스에 이렇게 나왔죠. 예. 근데 내용이 뭐 그냥 좋은 얘기만 했다고 하는데 2시간 동안 좋은 얘기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뭐 그 예전에 만났던 얘기나 뭐 청와대 뭐 정경 얘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의제. 기본적인 얘기 하고. 부딪힐 만한 얘기를 빼야지. 뭐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으니까. 그 청와대가 좋네, 용산이 좋네 이런 얘기. 그렇죠. 네. 뭐 인사권 내가 하네, 네가 하네. 이것도 밥 먹는 자리에서 또 심하게 다투기도 그렇죠. 그렇고. 뺀 거지. 그래도 2시간 동안이나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하면서 했을 것이다. 별 내용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겠죠. 네. 뭐 가실 분이니까 뭐 그렇게 요구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제시나 이런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그분 또 성격상 그냥 조용히 근데 하여튼 저기 5월 10일 날 취임하는 건 맞죠? 하는 거죠. 네. 확실한 네. 거죠? 네. 그날이 올 줄 알지 헷갈려. 그날이 오기도 아직 멀었는데 뭐 저 5년을 기다리시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러게. 벌써 빨간 선이 안 되셨네. 빨간 자석으로 자리를 찾으셨어. 아닙니까? 아니 5년을 어떻게 근데 그래. 뭐 그때 되면 또 그때 또 좋은 분들이 많이 나타날 테니까. 뭐 도울 선생은 뭐 자기는 5년 동안 뭐 TV 뉴스 절대 신문 안 보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던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분도 저 재미있는 분이시네. 아니 무슨 저기 여기는 왜 다 빨갛게 그래? 이게 포차가 이 색깔 말고는 도저히 이게 색이 안 나오고 아예 재료가 없습니다. 이 색깔 말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세상과 등을 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죠? 네. 그 뉴스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뉴스 안 보는 분들 많고. 뭐 앞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슈 되는 것들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저기 맨 끝에 스포츠 뉴스만 봐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충북 인사가 그래도 한두 명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들어갔습니다. 뭐 하냐고 봤더니 행정실에서 책상 나른다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원부서. 네. 어쨌든 지원부서든 뭐든 183명이래요. 거기 이제 정규 인력이 그 중에 한 명이 이 충북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청와대 무슨 인수 이런 데 일해 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저런 거 전혀 없고. 그 박한석 씨가 들어간 건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답니까? 이준석, 박한석이
돌석자 돌림이어갖고 아, 스톤? 네, 아, 스톤. 좀 이따가 우리 이준석 괴롭혀야 되는데. 아. 여기는 한 스톤 때문에 들어갔대요. 근데 하여튼 박한서 그 부위원장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더니 그거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유 많이 자기를 무시하는 듯이 들렸나 봐. 아유 왜 그러시냐고. 충북 사람 그 정도로 핵심 인사입니까? 아니 저기는 그 충북에서 들어가신 분들 조금 삐딱포차 같지 않으세요? 그 충북 인수위의 업데이트한 명단을 이제 제가 이제 한 두세 번 받아봤고 네. 어제 오늘도 좀 받아봤는데 네. 180명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이 네. 전문위원 이제 인수위원과 그리고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 보면은 거의 다 공무원분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네. 그 다음에 당 관료들. 그 전문위원들은 각 정부 부처의 국장급들, 핵심. 그렇다고 하대. 네, 핵심. 그리고 이 정부가 또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이슈에 대한 그 핵심 부서의 국장님들. 그다음에 또 그 전문위원들은 그 실무위원들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 분들이 이제 과장급들. 와.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국장들. 아. 네, 당 국장들. 네. 그분들이 거의 아마 각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돼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무위원들은 그 국장 밑에 부장 차장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안배 차원에서 청년 그 실무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청년 각 실무위원. 분과별로 네, 한 3명에서 5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청년 본부, 아니면은 이제 에서 활동한 사람들, 그리고 당 청년이 또 이제 청년 단체의 어떤 대표성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이 구성이 180여 명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분들은 이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또 코로나 대책위원회, 행정실, 대변인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이제 그 법에 안에 있는 180명이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 박한석 의원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본 명단에는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이제 행정실에는 있어요. 행정실 전문위원, 전문위원과 행정실에. 실무위원이 있는데 그 명단은 공개가 안 돼 있고요. 안 됐다. 네, 대변인실하고 행정실은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몇 명씩 있는데 거기는 공개가 안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실질적인 그 법적인 인수위에 계시는 분들은 공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가 충북 사람이 없느냐? 그러죠. 그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책임이지. 지금도 없어서? 아니 정부 부처의 핵심에 관여하는 과장급들이 충북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국장 과장급들을 누가 시켜줬냐 이거예요. 네? 아니 노영민 실장님도 계셨고 이번 정부에 또 다선 의원들도 많이 계셨는데 네. 충북에 지금까지 여당이니까 그 민주당의 많은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지금까지 뭐 하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니까 충북에 출신이 인사가 없다. 이건 잘못된 얘기다. 그 말되네요. 듣고 보니까. 그럼요. 그래도 5% 더 줬잖아. 아니 5%를 더 주면 이제 일단 쓸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네, 지금 그래서 갖다가. 이제 선배를 통해서 이제 어필을 했죠. 어필했더니 김영환 장관이 이제 들어와 있지 않느냐, 충북 출신으로. 김영환 장관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같이 이렇게 인수위원수를 많이 넓히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기획위원회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취임준비위원회 구성이 남아 있죠. 네. 그 두 가지만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새로운 정부의 국민의힘을 탄생시킨 국민의힘을 탓할 게 아니다, 이거는. 민주당 정부를 탓해야 돼.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인수위원 얘기하는 게, 그럼 새 정부에는 다 좋고, 충북 사람, 좀 많이 가야 되지 않겠나 많이 하는 가야죠. 그런 이제 네. 희망이고 그럼 누가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또 기대 섞인 전망인데요. 혹시 전화 안 와요 요새? 아니 저는 사업한 사람한테 무슨 전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교통부 네. 많던데. 네, 근데 인수위 결과는 아마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삐딱포차가 될 것 같아요. 삐딱포차. 거기서 내세우는 게 나중에 결론이. 우리 이게 삐딱포차 보면 이거 맥주 같지만 술 하나 보세요. 내용이 내용이었다. 예, 뭐 물론 지금 뭐 용산 이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로 뭐 인수위의 활동이 가려진 거는 맞지만 그 인수위가 추구하는 목표가 작은 정부고 네. 그 다음에 그 작은 정부 속에서 또 그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잘못된 점들을 바꿔야 되는 거를 지금 굳이 또 이걸 뭐 뜯어내서 캐서 우리는 이거를 안 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은 계속 정부가 맞서는 현 정권과 맞서는 꼴밖에 되지 않느냐. 저는 이거는 조용히 각 분과별로 그 작업을 하고 그거를 당선인께 보고를 드려서 최종 그 결정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기 정부의 새로운 정부에서 그 일하는데 국정 운영의 그 기초가 되는 이 작업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것만 다 추려돼가지고 그걸 막말로 까발리고 지적하고 해가지고 편가르기하고 지금 벌써 지금 뭐 용산 이전 문제 갖고서도 지금 국민들이 편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인수위 활동은 그래서 조용히 그 다음에 아주 작게 예, 그 대신 내실 있게 그 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 안철수 위원장 이번에 철수 안 한답니까? 글쎄요. 아니, 그런데 그 인수위 뭐 다 떠나 용산도 뭐 현 정부가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용산 근데- 자기가 가겠다고 그냥 브리핑도 그렇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벙커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말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안 지킨 거잖아요, 그거. 네. 그 안 지킨 거를 그걸 또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 못 간 것뿐이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청와대. 청와대 들어가지 절대 들어가면 못 나온다. 아, 들어가면 못 나온다. 네, 권력이라는 장막에 갇혀서 못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권력이라는 장막 속에서 또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 영부인의 옷 문제 아닙니까? 옷. 예. 예. 근데 사실 5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외국일 수십 번, 수백 번 나가셨었고 많은 국빈 만찬에 참석을 하셨고 그럼 그때마다 옷을 뭐 바꿔 입으시고 새롭게 입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다 모아놔 보니까 엄청 많아 보이는 거예요, 5년 동안.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국민들은 아, 이거 뭐 이상하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청와대의 하나의 그 장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옮겨야 된다.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근데 그 용산이 이제 용산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까? 용산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데서 대통령도 이제는 어떤 국가 최고 권력자 통치자의 개념을 넘어서 5년 동안 이 나라를 맡아서 운영하는 하나의 공무원, 예? 월급 받는 공무원 이렇게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 일하는 공무원. 근데 우리 지금 근데 교수님 그 용산에 집 있잖아요. 예. 저기 우리 본가 거기 있는데 이사 가라 그러려고 그래. 그리고 저기 요즘 대표님 클래식 음악 많이 들으시죠? 아닙니다.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예, 듣으니까 클래식 음악 들으시면서 뭐 도사들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아,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용산 말씀하시는 거. 저는 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많이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도 그렇게 나옵니까? 글쎄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 뭔가 있어? 뭐 청와대 들어가면 귀신이 붙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는데 권력이라는 자체가 누군가는 그 옆에서 틀어지고 싶고 움켜쥐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 가기를 막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얼마나 멋졌습니까? 예? 다 취임하시기 전에 야당 찾아가서 정우택 당시 대표 권한대행하고 취임 가기 전에 악수하고 이런 모습 얼마나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소통이 없이 불통으로 이번 정권이 끝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는 구조적인 청와대의 문제다.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세월호 때 우리가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세월호 때 절실히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요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참 뭐 경제 효과도 있었지만 독재했고 전두환 뭐 독재 그러니까 독재 왜 했냐면 청와대에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글쎄요. 그건 뭐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는 그런 취지를 알겠는데 이게 추진력으로 비치는 건지 그거는 이제 불똥으로 있죠. 비치는 건지. 네,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뭐 분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꼭 굳이 그 지금 그 인수위 청사에 네. 계실 필요가 있느냐. 잠시 좀 세종시에 오셔가지고 글쎄요, 예, 정부 예. 청사에서 한 3, 4개월 좀 용산에 세팅되든 뭐가 용산이든 어디가 됐든 그러죠. 예. 그 좀 이게 옮기는 공간이 완성이 될 때까지 나는 세종시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좋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각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구내 식당에서 식사도 좀 하시고 그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다 그 공무원들하고도 좀 간담회도 좀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충청도 분인데 네. 좀 이 시작을 좀 충청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는 이제 이게 좀 또아리 정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아리. 또아리. 또아리를 틀다. 네. 뱀이 또아리 틀듯이. 첫 번에 누가 또 트셨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에 또아리를 트셨지 않습니까? 또 이제 며칠 후 곧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산 가죠. 경남에 이제 또 또아리를 트십니다.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이게 또 새로운 또 이 정치 세력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벌써부터 대구시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그 이영하 변호사. 예, 나오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에서 또 하나의 정치 세력, 또 친문의 정치 세력이 또 그 거기를 거점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윤석열 당선인도 충청을 거점으로 그럼 현 당선인이 제일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든데. 저는 사실 근데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게 네. 사실 뭐 손 대표님이 계시지만 지금은 그분 입장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리더십의 시대가 아니고 팔로우십 시대예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용산 이전만 해도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거 보면 이전하지 말라가 58.1, 50% 넘죠. 58.1, 이전해라가 33.1%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참 웃기는 거라고 보여요. 58.1은 팔로우십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냥 그런 부분이 하나 굉장히 지금 아쉬운 면이에요. 뭐 가시든 안 가시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계가 사실은 그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는 게 시계지 않습니까? 시계 추를 보면 이렇게 쓰면 탁 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가면 올라갔죠.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온동 에너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또 위치가 생겼지 않습니까? 온동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계 반대로 돌아가면서 세상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툭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툭 국민들이 이쪽으로 좀 가주자. 이게 안 움직여요. 여기다 말뚝을 박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럼 시계추가 움직여야지 이게 시계가 많아갖고 대한민국 국정이 대대로 돌아가고 방향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옷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미 좀 봤어. 김영애 여사 통해서 그 버카로 재미 좀 봤어. 제가 요즘 협회 가면요. 직원 선생님들 뭐라 그러냐. 버카로 반드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먹지 마라. 그거를 재미 좀 봤어요. 재미 보니까 이제 또 옷 갖고 나와. 옷 갖고. 그건 사실 오피셜하게 대줘도 돼요. 다만 이렇게 문제 삼는다면 이런 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끝난 후에 공적으로 입은 거니까 갖고 가지 말고. 그렇지. 반납. 그렇게 하시면 반납. 되지. 아, 그렇게 끝내자고. 누가 있나 그걸? 아니 아무튼. 그래도 영부인이 입었다는 거로 해서 아니, 뭐 그리고 경매를 해도 괜찮고. 그 양산에서 농사 지신다는데 그 옷이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도 안 갈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네. 그거 일종의 그 뭐 공식 석상에서 입는 옷 그거 누가 입어? 네. 그 무대복 같은 네, 건데 무대복 사실 같은 어떻게 거. 보면 그거 갖고 막 문제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유치하지. 어디 뭐 기부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마무리 짓는 게 그거를 또 그거를 또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가짜 뉴스를 뭐 일조가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 네, 이런 게 막 단톡방에 막 일조? 일조가 날라다니고 또 어르신들 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이제 정권 바뀌면서 어르신들도 한 프로 쳤으니까 이제 그런 건 가짜 뉴스 퍼날르고 이런 건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당선인 된 지가 지금 한 20일 한 달 안 됐죠?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당선인 어떻게 앞으로도 점수를 매겨야 된다고 그럴까? 좀 울렁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적응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뭐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허임 기간이 아예 없는 거죠. 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없는 거지. 네. 뭐 50%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라기보다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 정부에.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탄생할 때
박근혜 후보가 51.6%고 문재인 후보가 48%에다 3.6%인가 그 차이였었는데 차이 얼마 안 났죠 그때는. 네. 근데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60에서 70% 지지율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너무 그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절반이 두고 보자 이거예요. 너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그런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잘하나 너 잘하나 이 두고 보자. 그래서 오히려 더 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올라갈 지지율은 아직 많다. 아, 예, 예. 아, 바닥이니 오히려 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더 잘 될 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이 이제 네. 실망과 약간의 좀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좀 이 바로 있을 지방선거에 자기들의 표심을 또 다시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정쟁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모든 게 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끝나는 정부야. 뭐 아이, 그만 뭐 근데 새롭게 시작한 정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5.16 그러니까 51.6%를 얻었어요. 그래서 5.16 그랬어요. 아버지가 5.16으로 5.16 쿠데타를 정권 잡았으니까. 근데 그때 출발할 때 지지율이 78%였어요. 아,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할 때. 그러니까 기대치가 이명박이 84, 박근혜가 78, 문재인이 87 이래요.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48.6% 얻었는데 지금 잘할 거라는 게 46%예요. 되게 떨어졌어요. 떨어지죠. 이거는 진영 논리로 결집한 그거보다 떨어졌다는 건 진영 논리만으로는 선거 앞두고 진영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용산 문제가 이전 문제가 네, 그게 그 중도층한테는 사실 이 와중에 돈을 쓴다. 응? 돈을 쓴다. 쓴다. 이제 그냥 들어가 살면 되지. 왜 돈을 쓸데없이 거기다 뭐 이제 뭐 1조 민주당에서 시작한 1조부터 해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안 믿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인수위가 잘못한 거죠 시작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1조에 말려 들어간 꼴이죠.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 뭐 몇천억은 들어가겠지. 근데 이 와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중도층이 이제 일부 이렇게 실망한 그런 그걸 표출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사실 저는 청와대를 안 들어간 거는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역사에서 나타날 거고 그리고 그거는 조금 국민들이 지금은 지지를 안 하셔도 충분히 나중에 지지를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론 국민과 당선인과의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지금 그 이준석 당대표 있잖아요. 뭐 남녀를 갈라치던 이분은 또 장애인들 시한 거 가지고 아주 매섭게 발언을 하던데 좀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이 퇴근 출근길에 서울 시민들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들을 꼭 굳이 볼모로 잡아서 그렇게 이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게끔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올려놓은 글을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이동권 향상을 위한 그 주장이란 말이죠. 장애인 첼페연대에서. 근데 이게 거의 한 93%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호선부터 8호선까지 275개 전 역사 중에 2024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근데 다만 구역사, 옛날 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데가 있어서 구조적이나 뭐 이런 결함이나 뭐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2024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왜 꼭 굳이 그 지하철을 1인 1동 그 문을 갖고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분들은 다른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있다 이거죠.
그 장애인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우리 저 교수님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하철이 타켓은 아니고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서울 지하철 바빠 죽겠는데 예수 천당 뭐 이거 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진짜 구속시키고 싶어. 근데 이분들은 충청북도에서도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면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한 대도 없는 군도 있습니다. 태피콜 하루 전에 예약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하철 타겠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그런 사회복지차원에서 왜냐면 본인들 또 운전 잘 못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차들이요. 보호자들이 타고 가버려. 이게. 우리 아파트에도 흰 딱지 이렇게 붙여 있는 게 있어요. 주차 가능이. 네. 보면 진짜 몸 불편한 사람이 안 타요. 그 운전 보호자? 못하니까 보호자용이거든요. 아. 보호자가 지가 타고 다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좀 이동권 좀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장애인들. 그러니까 근데 왜 하필 지금 보니까 3개월간 오전에 25회에 걸쳐서 했어요. 출근길에. 이렇게라도 안 하면요. 지금 이렇게도 했으니까 뉴스에 나오고 뭐 이준석 준스톤이 떠들고 그런 거죠. 이렇게도 안 하면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준석 당대표가 뭐 남자 여자 또 이렇게 장애인 비장애인 계속 나누는 이런 이제 발언들이 이 당의 그러한 이제 그 어떤 정체성인 건지 아니 이 사람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집권당이 될 거니까. 아니 본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자주 이용하니까 그 너무 좀 불편하니까 그런 개인의 입장에서 예, 당대표 입장이라기보다도 나는 이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고 우리 당에서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저상버스의 리프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의 그 국민의힘에서 짤막 동영상 뭐 그걸로 해가지고 그 공약을 세 번째 공약으로 그거를 59초짜리 짤막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내고 충분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제 그 계속 그거를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느냐. 이것도 이제 그 서로 간에 어떤 그 좀 대화가 더 깊게 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기 대표님 말씀도 맞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테러를 굉장히 나쁘게 보지 않습니까? 나쁘죠. 나쁜 행동인데 힘없는 나라가 힘 있는 국가한테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자기를 알릴 수밖에 없다고 자기 주장한 거는. 그러니까 이건 테러는 아니지만 이분들은요. 만약 그 입장이 돼보면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알았대. 그리고 정치권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 예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장애인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누가 봐도 거기 비례대표가 달라 휠체어를 타거나 또 뭐 이래야 돼. 우리 같이 좀 거르는 사람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장식품이야. 장식품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갖고 그 대변을 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어. 듣지도 않아요. 그 표도 많이 안 된다 싶어서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하는 행동, 꼭 정상적인 사람들을 볼모로 잡는 게 아니고 오죽하면 이렇게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조금 보던 거 주면 어떨까? 근데 좀 그런 거 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국가에 자기들의 주장을 하려면 정파적인 색채를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다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 당원들이고 또 그 당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뭐 어떤 그 행사가 집회나 있으면 꼭 그런 데만 참석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보수당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까라고 일단 물음표를 그건 대표님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그런 결속력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 끌어줄 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들어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껴있는 거지.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 잘 들어줬으면 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별로 인기가 없다는데 이준석 당대표까지 지금 쟤를 뿌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 정부 출범할 게 별로 제가 하는 좀 이렇게 즐겁지 않을 바꾸고 것 같아요. 싶어.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님한테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가졌었는데 거기 포기하고 똑같이 석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인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쪽에 전화 안 온다잖아. 요새는
뭐 이렇게 출세했다 그러면 청와대 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뭐라고 얘기됩니까? 용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종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청와대 입 세종 하기를 나는 뭐 좋죠. 간절히 바라고. 맞아. 손 회장님 그 세종에서 전화 받기를 기대하면서 어쩌고 당선자도 왜 거기 있어요 진짜? 얼른 세종에 내려와서 뭐 좋은 데 많이 있을 건데 그죠? 근데 워싱턴 가보셨잖아요. 네. 가보시면은 있으면은 뭐 수시로 헬기가 두두두두두 떴다 내려왔다 두두두두 떴다 내려왔다 그러고 수시로 길이 막혀가지고 막 그 캐디락 그 까만 그 SUV 그 경호차들 앞뒤로 해가지고 그냥 신호 다 막아놓고 쭉쭉 다니고 이런 게 허다해요 워싱턴이.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시민들의 그 이 삶의 질은 좀 떨어지는 거지 사실. 그렇죠. 아니 근데 대표님 출동할수록 좀 떨어진다는 대표님, 얘기겠죠. 이따만한 땅에서 고기하고 우리는 요따만한 데서 고기 같냐고요 그게. 워싱턴 몇 명 안 돼요. 몇십만 명밖에 안 돼요. DC 안에 뭐 사시는 분들 많지가 않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가는 얘기는 또 우리 지역에서 핫한 이슈입니다. 6일 지방선거 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힘 있는 리더가 되겠다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 후보군이 이제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 구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5년간 월 70만 원씩 양육수당 주겠다고 됐어.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나름 조금 파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양육수당? 애들 낳으면 한 달에 70만 원씩 5년을 준대요. 양고기 먹으면 그 둘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140만 원 준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나 노영민 노력해 대통령 볼까? 전시실장이 이제 등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저는 요번에 보면서 뭐 원래 훌륭하신 분인데 주변을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분이 그 생각 들어요. 혹시 저기 대표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의 의장님 계세요. 그분 박민희 의장님이요? 예예. 그분 뭐 도에서는 무슨 국장으로 부르던데 뭐 지사 말 시키는 대로 그냥 한다고. 그분이 글을 올린 거 보셨죠? 곽상원 저기 그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막 딜이 뭐 까놨는데 이런 분들 옆에 계시면 더 힘들어져요. 노영민 실장이 어찌 보면 혼자 단독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옆에서 같이 해서 이렇게 흥행 카드로 만들어야지. 내가 이거 까면 뭐 이게 무슨 행동인지 몰라요. 네? 데뷔 전에 벌써 그렇게 한포 사격을 그분이 하더라고. 글쎄 뭐 이게 박상원 이게 뭐 위원장이 하는 뭐 거야, 경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그걸 뭐라고 했더라고요. 저 배가 이렇게 했는데 그 한포 사격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뭐 하는 행동인지 몰라. 그 민주당 그래서 뭐 노 실장 난 그거 옛날에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거 할 줄 알았더니 민주당에서 안 해요, 요즘. 정치 그만두신다니까요. 그런 내비두세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니까 뭐 오늘부터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뭐 예비 후보 당직자 또 저 이재수 자유민주연합 대표 뭐 그냥 싹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노영민 실장을. 그 뭐 짜고 치듯이 맞지? 그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이 자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거 해치우고 싶어서 그럴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도지사 나간다고 한 게 1년 전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거 뭐 놀랄 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와가지고 비난할 일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렇게 거물이시니까 국가를 운영하셨던 분의 그 경험을 우리 충북 지역 발전에 살린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경쟁 구도에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살고 있고 또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또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가가 지금 막 계속 치솟고 2,000원대 이상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1, 2, 3월 어제까지 해서 60억 달러 나왔다. 무역수지 적자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무역수지가 적자가 됐다는 거. 그리고 기업의 3개 기업 중에 2개 기업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 나라 세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인세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기업의 법인세가 줄어들면은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국민과 약속했던 어떤 그 세금 절감 문제. 그리고 또 지난 이번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또 그 만들어 놓은 거대한 국가 부채 1,000조 이상이. 이런 과정에 왜 또 무슨 70만 원씩을 또 주느냐. 예? 이런 포퓰리즘이 또 나오느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엄중한 지금 경제적 위기에 우리가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굳이 이런 그 포퓰리즘 공약을 돈을 준다, 현금성 공약을 내셔야 되느냐. 국가를 5년이나 운영하셨던 분이 생각이 이것밖에 안 드는 저는 사실 실망이에요. 내놨다고 하는 1년간 장고를 해서 딱 내놨다고 하는 작품이 이게 지금 뭐 포퓰리즘이고. 나라가 잘 되면 모르는데 본인들이 국가 부채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국가 부채 이거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그 세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 국세로 얻어다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건데 거기에 그 또 이 충북도만 뭐 70만 원 양육 준다면 다른 시도에서 안 하겠습니까? 이시정 지사는 한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어떤 지금 뭐 나라의 부가 많이 창출이 되고 또 뭐 GDP가 좀 올라가고 또 기업이 수출이 잘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뭐 파랑 색깔 저기 그 계통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하고 돈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좀 어쩔 수는 없네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영민 대통령 실장이 이제 뭐 등판했어요. 네. 그 뭐 공격을 하든 말든 국민의힘도 지금 주자가 벌써 예비 후보가 둘이나 있어요. 네. 오재세, 박경구. 이 조금 존재감이. 그리고 오재세 전 의원은 서울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네, 오늘 신문 보니까 청주서 안 하고 그것도 이상하고. 이혜원 전 의원이 내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답니다. 그다음에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도 할지 말지 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국힘 쪽의 소식통이 좀 그래도 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어제 그저께 모 일간지에 한 분 출마할 거라고 이렇게 누구? 김영한 전 장관이요. 네, 그분은 안 한다더니 또 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최종 결정 할 겁니다. 결심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지금 오늘 밤에. 네, 오늘 저녁에 아마 회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 뭐 무슨 회동을 해요? 이제 출마를 요청하는 분들과 그분과 이제 아마 회동을 해서 아마 이제 조만간 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기 손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언론에 나온 거에서 거론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노영민 전 실장님 끝난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 김동연 새물결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경기지사,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네. 근데 이제 등치값만 올려놔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이분이 충청북도에 대한 인연을 마지노선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동연. 김동연. 네, 그래서 요즘 인터뷰할 때 보면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경기지사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여기 나도 할 때 좀 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항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김동연 실장 견제하느라 노영민 전 실장이 일찌감치 그랬을- 출마 선언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곽상원 그분은 뭐 힘든 입장에도 김동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9일, 그러니까 오늘 녹화하는 날이죠. 합당 선언하고 수순을 밟을 거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김영한 장관님, 그 다음에 또 다크호스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저는 안테나에 들리는데 신용한 신영환 서원대 교수도 자꾸 청와대가 입에 자꾸 빼어서 그 인수위에 아직은 참여를 못한 것 같죠, 안 한 것 같죠. 그러면 정말 그럼 도지사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실제로 뭐 맨날 말이 나오니까 또 하다 많은 아니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상당부에도 사실은 서류를 냈었잖아요. 네. 서류 냈다 그다음에 그날 저녁으로 뺐는데 음. 뺐을 때 뭔가 계산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신웅한 그 교수가 의외로 나름대로 뚝심도 있어요. 뚝심도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이, 있었거든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단 이렇게 봐야 된다. 일단 그 현역 의원들은 절대 출마를 안 시킬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인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제 내각이나 아니면 그 정부 요직에서 그 일단 정권이 성공을 해야 되니까 출발이 좋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나머지 이제 그 공신들이 있으니까 그 공신들 위주로 처음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개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치를 안 했었으니까 그동안. 그래서 이제서 윤석열 파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분명히 어떤 정권이 들었으면 그 정권을 위해서 일한 사람 뭐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소외되기 마련이에요. 모든 정권이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또 비주류가 돼서 또 자연스럽게 비주류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또 개파가 또 거기서 생기는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개파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큰 주류, 윤석열이라는 그 당선인의 주류가 이제 생기면은 거기서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이제 반 진영의 또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권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분은 공고히 해야 된다. 자기의 세력을 당내에서 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어떤 이게 이제 총선은 2년이나 남았으니까 시도지사의 적어도 특례지 뭐 청주 정도 이상의 대도시 이 정도의 그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까지는 내 사람을 심거나 심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네. 심어야 하는 거네. 자기가 집어도 당연하죠. 자기 라인이 있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하죠. 같이 현 정권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 지방정부라도. 그러면 김영환 전 장관, 전 의원이 그런 라인에 있다? 저는 당연히 계시죠. 인수위에 지금 고문으로도 계시고, 시작부터 참여를 하셨고, 또 상당한 그 조언을 해주셨고, 스펙도 좋으시고, 또 그 계산이 고향이시잖아요. 근데 네.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계산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청천에? 네, 그래서 주말마다 내려오셔서 계산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시고, 뭐, 그 동기들하고도 잘 어울리시고, 학교 동기들하고도. 그래서 이분이 뭐, 굳이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뭐, 다른 지역에 있어서 생뚱맞게 내려온 분하고는 좀 틀리신 분이죠. 더군다나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노영민 실장님을 정치에 이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어느 정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거예요. 예, 예. 예. 이렇게 빅매치가 만약에 성사된다면 이제 그 두 분의 옛날 얘기서부터 이제. 어제 아군이 오늘 적군이 돼서. 그것도 네. 재밌는 그 구도가 될 건데, 그러면 가능성으로 볼 때 가능성이 있다. 우리 아니, 정 선생님은 이거는 이제 그 당선인의 의중이죠. 예, 시도지사는 당선인의 의중이지. 지금 뭐 여론조사하고 경선하고 해서 저는 이거는 윤석열을 좋다 싫다로 판결되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뭐 만약에 잘못돼도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이 큰 거예요. 네? 내가 책임지고 뭐 치러야 될 지방선거를 그냥 우리 손인석 회장 소식통에 따르면 저기 신용환 교수 또 가만히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이제 뭔가 이제 다들 역할을 하셨으니까 엄청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교통영역을 자기 안에서 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새로운 분이 이름이 좀 저기 삐딱토커에서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뭐 처음은 아니고 요새 나오다가 근데 이제 최신 소식통 또 우리 손 회장 소식통이 또 아주 신뢰성이 제가 있으니까. 민주당의 김동연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누구한테 좀 전화를 받았어요. 평이 어떠냐 지역에서.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다고 그랬죠. 나름대로 뭐 노영민 시장님도 훌륭하시고 두 분이라면 민주당에서 참 굉장히
좋은 정치자다 두 분 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좋다 두 분 다. 말씀드려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분은 음성이고 한 분 계산뿐이고 또 청주 사람은 또 못 나와요? 어쨌든 아주 그 도지사 후보 구도가 굉장히 재밌는 그 현상이 될 것 같은데 요거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결정되겠죠? 아무래도 뭐 좀 더 그 민주당 쪽에 그 선수 기용하는 거를 보고서 결정하지 않을까. 아, 저는 민주당이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네, 보고. 네. 오. 아 근데 요번에는 하여튼 좀 재밌어요. 지난번 4년 전에는 뭐 선수들이 뻔하니까. 근데 이게 재미 하나도 없지. 이게 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어서 뭐 지방선거를 예측을 좀 어둡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지금 지난번 대선의 결과를 보시면 시도 시군구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다 이겼어요. 호남 빼놓고서는. 적어도 뭐 5%에서 10% 차 못 든데는 뭐 20% 이상 서초는 더 크게 벌어졌지만 다 거의 다 이겼어요. 충북도 보십시오, 그죠? 충북도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거를 보셔야지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떨어졌고 저 인기가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어둡게 본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게 노영민 실장이라고 하는 인지도랑 그러니까 또 거기 약간 못 미칠 거 아니에요? 그 김영환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거랑 그 구도랑 따져보면 막상막하가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그 후광을 얻은 사람이 낙관적입니까? 저는 일단은 국민들께서 나중에 가면은 그래도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러면 여당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겠고 또 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사저로 가시면 또 틀려지겠죠. 네. 또 뭐 공격할 게 생길려나? 네, 아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신구 권력이라기보다도 새로운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근데 아무튼 저기 대표님 그 윤석열 당선인이 시군에서 다 이기고 뭐 서울에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이겨갖고 0.7% 이겼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엄청나게 그게 신기한 이겨갖고 거지, 그게. 예. 그렇게 엄청나게 이겼는데 그러니까 다 보시면은 시군구에서는 다 이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예.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겨서 24만 표야. 호남에서 90%씩 나왔으니까. 아 그렇게 따지면은요 강남 이런 데는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강남에서도 많이 나왔죠. 윤석열 강남에서 후보가. 찍을 예, 수밖에 예. 없죠. 우선은 아시다시피 내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신념 뭐 이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죠. 예, 예. 자기 이익을 하니까. 근데 지금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하나 지금은 민주당이 잘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하나 동의하는 게 있어요. 싫다 그래도 집권여당 쪽에 좀 밀어주면 우리가 좀 낫지 않겠어? 라는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그거는 그 효과는 틀림없이 볼 겁니다. 암만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도 그래도 집권여당입니다. 한번 밀어주자. 네, 뭐 이제 그것도 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어두운 부분은 이제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층은 열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이고, 약간 이제 보수층은 그 대통령 만든 사람들은 그럴 수도 만들어놨으니까. 있지. 네, 만들었으니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느냐. 네? 또 이것도 있을 수가 있는 그럴 수도 거죠. 있겠네. 네. 투표율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투표율은 제가 봐도 뭐 많이 떨어질 것 근데 같아요. 충북에서는요, 그런 거 조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막 지지했던 분들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도지사 후보가 아니요. 자기 후보. 그렇죠. 이낙연이니까. 이낙연이라 그렇게 하여튼 결속력이 있지는 않을 것 노영민 같은데. 그 전 시장은 그 기자회견하면서 2008년에도 그 어목한 시기에도 뭐 지방정권인가 뭐 국회의원 선거 다 그때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잖아요. 2007년도 12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08년도 4월 총선에 그 민주당이 여기서 압승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 좀 지방선거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 지금 지방선거 얘기 중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 지역에 꼭 지방선거 아니고 뭐 2년 후에 또 뭐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농담이 아니고 우리 손인석 대표님 같은 분은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세종시도 안 간다는데 자꾸 어떻게 세종시 어떻게 아니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우선은 손 대표님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착해.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다고요.
자기가 안 해서 그래. 나도 자기가 하면 안 보일 수도 있어. 요즘 뭐 전화 안 받대. 위에서 전화 올까 봐 그랬지. 아니요. 뭐 전화 잘 안 옵니다. 자, 마지막 한 명만 더 얘기합시다. 네. 그러면 이 한범도 청주시장이 노영민 실장 뭐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의 노영민 실장이 된다고 아니 뭐 다른 분도 될 수 있지만 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니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 여야 교체니 뭐 다 따져봤을 때 한범도 시장을 허창원 예비부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네. 양보해 주시라고 직접 썼더라고요. 아예. 네. 그래서 이 한범덕 시장이 이게 키를 쥔 것 같아. 이분이 그 다 죽든 다 살든 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이렇게 평가들이 있어요. 한 시장님이 공천을 받을 경우는 지사 후보가 누가 되든 마이너스 겁니다. 그렇다고 또 마땅히 그렇긴 한데 마이너스인데. 저는 만약 한 시장님 되면 저 증평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멀리 못 가시네요. 가까이. 그래서 소 회장님은 뭐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여쭤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시장 선거는 좀 명성대 그 명성 이름값 명성대 이제 신의 대결이 있는데 명성이 먹히느냐 그런 새로운 뭐라 그럴까 신선함이 먹히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게 또 이제 충북지사는 국힘의 충북지사는 또 잘못하면 밀릴 수가 있어요. 이게 후보들이 밀려내릴 수가. 그럴 수. 예. 아, 그 도지사 안 된 사람이 네, 시장으로 네네 오.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제가 좀 미룬 것 같고 한범덕 시장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초등학교 애들도 이름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 딱딱 붙던데 입에 그게 딱딱 착착. 붙으니까 아, 아. 그러니까 물론 최현호 위원장님도 명성이 있으시지만 그 아성을 이제 그 명성의 아성 그분이 시정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명성의 아성을 쉽게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많지는 않다. 그럼 결국 그것도 바람입니까? 바람 바람이죠. 불어야 됩니까? 바람이죠. 그것도 바람. 이쪽 바람이든 저쪽 바람이든. 바람이든.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에는 또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말씀 아끼시는데 뭐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더. 뉴스를 잘 안 봐서 지방 뉴스도 안 보고 뭐 그래서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방 신문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면 출사표를 던지는 이 지방 의회에 자치단체에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들 몇 면이 젊은 분들이나 좀 신선한 게 좀 많이 떨어진다. 또 나오고 또 연세도 많으신 분도 또 나오고 뭐 바꿔 입고 나오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그런 게 좀 신선함이 너무 떨어져서 야 아직도 양당의 우리 양당의 그 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조직 당협위원장들이 좀 젊은 인재를 영입하는데 너무 옹색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만 데리고 지방선거에 공천을 주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근데 또 그거는 있어요, 사실. 이번 대선 같이 사실 돈이 안 들어가는 선거가 없었다고 봐요, 저는. 뭐 사람 동원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고생한 사람들이 지방 의원들. 예.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고생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또 그 어떤 그거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냥? 글쎄. 교수님 저는 사실 요즘 뉴스를 안 보고 맨 끝에 스포츠 뉴스밖에 안 보기 때문에 프로야구 언제 해요? 뭘 요새 하고 있어요? 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범. 아니야, 정말 정치도 아예 안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6월 1일 이후에 보실 겁니까? 5년간 안 볼라. 궁금해서 이거 못 견디실걸요. 술이나 마시자. 자, 삐딱도꾸 시즌 4 삐딱한 포차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